이번 닌텐도 다이렉트 2024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스위치2에 관련된 루머들이 만연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닌텐도 다이렉트는 스위치 황혼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대작들을 소개해줬는데요. 풀버전과 간단한 통역은 이쪽에서 확인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이번 다이렉트에서 소개된 기대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알파드림과 그래픽 리서치가 협업해서 2003년 게임보이로 출시했던 마리오 앤 루이지 RPG는 마리오 RPG보다 좀 더 다채롭고 화려해진 배틀, 개성있는 맵 기믹, 마리오 루이지의 브라더 어택과 연출이 참신했던 게임입니다. 시리즈에서 들러리에 불과했던 루이지가 주인공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루이지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리오는 A버튼, 루이지는 B버튼을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으며 전투에서도 이를 이용해 A와 B버튼으로 다양한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작품은 무려 시리즈 9년 만에 신작으로 버섯 왕국이 아닌 드넓은 바다와 다양한 섬들이 있는 커넥터 랜드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리즈 처음으로 시도된 3D와 카툰 렌더링 그래픽이 잘 어울리고 오랜만에 다시 주역으로 올라온 루이지의 색다른 모습 역시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겠네요. 기존 마리오 RPG나 최근에 나온 슈퍼페이퍼 마리오 RPG, 천년의 문을 재밌게 즐긴 저와 같은 유저라면 마리오와 루이지 두 명으로 즐기는 좀 더 확장된 액션과 기믹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마리오 RPG 장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딜러리였던 루이지가 주인공으로 급부상하는 데다 분량까지 늘어난 이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밤에 잘 때마다 그래도 루이지 때문이라도 한번 해볼걸 이라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존 RPG 팬이나 마리오 팬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게임을 전담해서 만들었던 알파드림이 파산해버린 상황이라 살짝 불안하긴 하네요. 아무쪼록 페이퍼 마리오 정도로 깔끔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시 예정 루머가 흘러나왔던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도 이번에 출시 날을 확정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성공한 RPG를 넘어서 국민 게임으로 등극한 전설의 작품이자 뉴스에서 득켓3를 밤새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다룰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게임이기도 하죠. 워낙 명작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식이 된 작품이긴 합니다만 HD 2D 명가 아사노 팀에서 맡아서 완벽하게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니 기대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드래곤 퀘스트 3는 1, 2와 함께 로토 시리즈라는 거대한 세계관 아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작품이고 상세계와 지하세계로 나뉘는 독특한 구성과 큰 볼륨, 주인공이 사실은 전설의 용자 로토였다는 반전까지 스토리부터 전투, 직업 시스템, 캐릭터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완벽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트레일러 마지막에 이 장면, 그리고 연출, 아마 저 말고도 소름 돋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국민 게임이었던 드래곤 퀘스트 3부터 1, 2까지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역전검사 시리즈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그것도 유저 한글화만 존재하던 게임이 공식 한글화와 더빙까지 더해서요. 역전검사는 변호사 나루호도와 상대하던 검사 미츠루기 레이지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으로 깔끔해진 그래픽과 백로그 및 스토리 모드 추가로 유저 편의성을 크게 올리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작품이 역전검사 1은 분명 특유의 개성을 잘 살린 게임이었지만 스토리나 시스템 면에서 다소 아쉬웠다면 역전검사 2는 역전재판 시리즈 내에서도 꼭 플레이해봐야 할 리스트에 들 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합본으로 나오는 미츠루기 셀렉션은 유저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추리 게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로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가며 어떻게든 증거를 모았던 나루호도와는 달리 미츠루기는 검사 출신인데다 추리력도 뛰어나서 다양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얻는 색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역전검사 1과 2 총 10개의 에피소드가 실려있으며 둘 다 합쳐서 약 50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볼륨을 보여주는 데다 44,800원이라는 훌륭한 가격까지 더해져서 팬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작품이 되겠네요. 신량원과의 수천 년에 걸친 전투를 중심으로 다룬 루멘식 사가 2가 리메이크되어 출시됩니다. 과거 리마스터판과는 달리 풀 3D 그래픽을 선보이며 원작과의 차이도 있어 보이는데요. 루멘식 사가 2에서는 전설의 7영웅에 맞서 싸우는 제국의 황제가 주인공이 됩니다. 심지어 1대 2대가 아닌 10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싸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제국 자체 마스터 레벨이라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캐릭터를 영입할 때 이 레벨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는 동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전승 시스템을 통해 대를
위를 이어 내려올수록 역시 전대보다 강한 주인공을 만드는 게 가능하죠.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가진 데다 이번 작은 풀 리메이크로 그래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기술을 쓰는 도중 새롭고 강력한 신기술을 깨닫는 번뜩임 시스템이나 진영에 따라 다양한 이점을 얻는 진영 시스템, 연계 기술까지 로맨싱사가 특유의 매력이 잘 담겨 있으므로 RPG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만 합니다. 로맨싱사가2 리벤지 오브 더 세븐은 10월 24일 약 68,000원 정도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領土をどのように広げていくのか、どの順番で七英雄に戦いを挑むのか。 올 가을에는 2D 젤다의 전설 신작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바이랄 대륙 곳곳에서 발생한 어둠의 균열이 주민들과 링크까지 삼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덕분에 이번 작에서는 젤다의 전설에 걸맞게 젤다가 직접 하이라를 구하는 게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젤다 공주는 트리로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물을 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제한 사물들은 언제든 자유자재로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젤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젤다 공주만의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밌는 건 적을 죽인 후에 적마저 투영해서 마치 소환술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다양한 적들을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소환해서 물리치는 재미도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같은 맵을 나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서 기존 젤다와는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젤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은 9월 26일 64,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리오 파티 시리즈의 18번째 게임인 슈퍼마리오 파티 잼버리는 플레이 가능한 보드맵이 7개로 기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보드수를 자랑합니다. 등장하는 미니게임은 무려 110개, 거기에 조이콘을 역동적으로 흔드는 게임도 있어서 여럿이 즐기기엔 정말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양한 상점을 이용하고 스타 반값 세일이라는 독특한 이벤트가 있는 두근두근 쇼핑몰부터 레이싱 서킷 형태로 레이싱카를 타고 다니는 주사비 스피드웨이 등 개성 넘치는 보드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21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볼륨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이번 마리오 파티 온라인 모드는 특이하게도 20명이서 보드맵의 미니게임들을 즐기는 형태로 바뀌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폴가이즈와 비슷한 형태의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 접대용 최고의 게임인 슈퍼마리오 파티 잼버리는 10월 17일 약 71,0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Wait, there are even more new modes? The biggest Mario Party. 닌텐도 다이렉트 마지막 기대 게임은 바로 드디어 추가 영상이 공개된 메트로이드 프라임 4 비욘드입니다. 2017년 E3에서 공개된 타이틀로 무려 7년 만에 추가 정보가 공개된 건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2019년 게임을 업고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참사가 일어났고 게임의 퀄리티를 트리플 A급으로 맞추고 싶어하는 닌텐도의 요구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점 비슷한 능력을 시연한 메트로 프라임 리마스터가 엄청난 퀄리티로 등장하면서 메트로이드 프라임 4의 스위치 시연을 위한 엔진 시험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었습니다. 메트로이드 그중에서도 프라임은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면서도 단순한 FPS가 아닌 주인공의 능력을 이용해서 맵에 숨겨진 통로나 기믹을 푸는 등 퍼즐 요소도 강합니다. 거기에 FPS는 거들 뿐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아서 조작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맵 탐색 및 전투, 각종 능력 등 시리즈 특유의 재미를 전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공개될 정보들이 더욱 기다려지는 게임이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 2024 기대작들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제일 기대가 되시나요? 이유는요? 아무쪼록 기대작들이 잘 나와서 모두가 행복한 스위치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콘솔모아였습니다.